안녕하세요. A&R과 기획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4월 2일부터 MBN에서 한일 가왕전이라는 방송이 시작을 했거든요. 이 방송은 제가 소개를 했었던 현역 가왕전의 확장판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연결되는 방송이라서 제가 아는 분들이 기획, 제작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방송에 대한 소개, 참가자들에 대한 소개 및 방송의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영상에서는 방송 1화 리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팬분들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편이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 제 기준을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한일 트롯 국가대표 탑7의 대결이 방송의 선전 문구예요. 한국에서는 현역 가왕전을 통해서 선정된 7명, 그리고 일본에서는 트롯걸즈 재팬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7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일 트롯 대표 7대7의 대결이라는 구색은 갖춘 기획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의 초점은 이 방송이 조금 어색한 지점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보다 보면 이 방송이 한일 국가대표들의 대결로 한일 가왕을 뽑는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참가자들이 한일을 대표할 그 국가대표가 맞는가, 그리고 가장 어색한 지점은 한국과 일본의 지금 참가자들의 체급이 맞는가 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현역 가왕전을 리뷰한 방송에서도 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이 방송에 참가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고 한국은 그래도 대부분의 참가자가 트로트 경력자였는데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참가자가 엔카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노래 경력도 보시면 없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기획이나 연출되는 과정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던 PD, 그리고 한국 쪽 관계자 모두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이건 서로의 이야기가 좀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본인들 아는 이야기, 본인들 유리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음악 경연 방송이 많이 제작되는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서 방송국들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송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새로 만들고 있어서 나쁘지 않거든요, 또 상황이. 근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음악 경연 방송이다. 음악 경연 방송은 그냥 외주 제작자들이 제작을 하고 방송사에서는 콘텐츠를 공급만 받아서 리스크가 별로 없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이제 제작에 같이 참여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방법도 있는데, 음악 방송은 방송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 음원의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이건 방송이 끝나도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OTT에 콘텐츠를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OTT도 참여시켜서 투자를 나눌 수도 있고, 또 SNS에 영상을 올려서 그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배출한 연예인이 이후에 공연이나 이벤트를 할 때도 수익을 나눠 먹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외부 제작사 및 연예 기획사들과 OTT 그리고 이런 방송사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음악 경연 방송 제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투자 금액도 나눠지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귀찮은 일도 줄어들고요. 방송 이후에도 오히려 꾸준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유료 OTT가 많이 있잖아요. 이 방송도 우리나라에서 티빙에서 유료 OTT에서 하고 일본에서는 그 아베마 TV에서 하는데, 유료 OTT 업체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계속 새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OTT 업체들과 이 방송국들과 같이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런 OTT 업체나 아니면 방송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이것을 해외에 판권을 파려고 부지런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추가 수익원이 되는 건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미 검증된 콘텐츠라면 수입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판권 사올 때 그쪽 제작사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투자 받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나라나 OTT와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니까 수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트롯 경연 방송이 데이트를 치고 나서 일본에서도 이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이 판권을 일본에 팔려고 계속 시도는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한국에서 트로트가 엄청 인기가 많아졌죠. 근데 트로트랑 엔카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엔카가 우리보다 훨씬 큰 시장이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럼 한국에서 인기를 많이 얻은 트로트 가수가 일본에 진출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임영웅이 일본 진출하면 어떨까? 그럼 엄청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국에서 많은 제안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임영웅을 노래만 듣고 좋아하게 된 분들은 거의 없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서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해서 음악까지 좋아하는 분들이 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인기가 있는 한국의 다른 트로트 가수들도 다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한국의 트로트 가수에게 매력을 느끼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이거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냥 트로트 경연 방송의 판권을 사서 일본 쪽에서 엔카 경연 방송을 해서 한국의 미스 트롯처럼 그냥 일본에서 새로운 엔카 가수를 발굴하자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일본은 엔카 시장이 크고요. 현재 일본에서도 음악 경연 방송이 점차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OTT 업체나 방송국들이 여러 가지 기획을 해보면서 이 판권을 가지고 구상을 했던 것으로 들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 한국 트로트 방송의 판권을 살 때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겨요. 우선 한국에서 트로트 경연 방송의 붐을 가져온 이제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연출했던 그 서예진 PD님이셨나? 그분이 미스 트롯 시즌2, 미스터 트롯 시즌1만 하고 이제 다른 회사로 가서 MBN에서 불타는 트롯맨을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미스터 트롯 2와 같은 시기에 방영되면서 어쨌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걸 일본에서 판권을 사가지고 갈 때는 한국 방송의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죠. 일본에서 이 미스 트롯, 뭐 미스터 트롯 아는 사람도 없고 트롯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방송을 내세우기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만약에 엔카 방송을 하려고 하면 그냥 유명한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트로트 경연 방송의 시스템 그리고 그 제작 지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비싼 미스 트롯 시리즈 대신 불타는 트롯맨의 판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둘 중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스 트롯이 아닌 불타는 트롯맨이 선택이 되었고 MBN이 찬스를 잡게 되는 건데, 이렇게 판권을 팔 때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지만 초반 시즌에는 그 원래 제작사, 그러니까 한국의 제작사가 기획과 연출에도 참여를 하고 리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자들이 일본 방송의 기획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MBN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한국에선 후발주자고 TV조선에 트로트 시리즈가 있으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시리즈, 그리고 경쟁의 우위를 점하려는 새로운 기획을 하려던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트로트 가수가 일본의 큰 엔카 시장에 진출하면 좋겠다, 어떻게 진출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항상 있었던 시즌이라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서 일본에서 이 판권 사가서 엔카 경연 방송을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한국 트로트 가수의 일본 진출을 노려보면 어떨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된 거예요. 어차피 기획과 제작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한국 쪽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냥 일본에서 엔카 경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때? 라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일본 쪽에서는 그냥 일본에서 엔카 경연 방송을 해도 좋지만 이 점은 약간의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일본은 프로 가수들이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지 겨루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음악 산업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 기니까 짧게 줄이면 일본은 전체적인 음악 산업의 수익이 콘서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콘서트에서는 방송에서처럼 정갈하게 노래를 잘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거든요. 콘서트에서 그렇게 노래만 하면 심심할 수 있죠. 그럼 다른 가수가 막 현장에서 관객들을 흥분시키게 하고 재밌게 하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쪽 공연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오시는 관객분들을 흥분시키고 재밌게 하는데 아티스트들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콘서트 현장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본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그래서 노래 실력보다, 보컬의 노래 실력보다는 콘서트에서 유리한 악기의 연주라던가 다양한 악기라던가 곡의 힘에 더 집중이 돼가는 거거든요, 사업 자체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방송에서 노래 실력으로 대결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흥미를 느낄 아티스트가 적은 거죠. 우리는 콘서트 잘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고 이게 더 중요한데 괜히 가서 노래 실력으로 대결을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일본에서도 노래 실력에만 집중을 하고 그런 분위기의 콘서트를 하고 잘 되는 가수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오디션 방송이 인기를 있어도 이게
아이돌이라든가 힙합 쪽에서만 인기를 얻지 이 프로 가수들의 오디션 방송은 없었던 거거든요. 나는 가수다가 한국에서 한창 인기가 있어서 중국에서도 판권이 팔렸을 때 일본에게도 판권을 팔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판권을 사갖고 가서 엔카 방송을 하려고 할 때도 현역 엔카 가수들의 대결이 아니라 한국의 미스트롯처럼 엔카를 안 했던 사람들을 엔카 가수로 데뷔시키거나 그런 신진, 그러니까 비인기 엔카 가수들을 발굴하는 기획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요건 아직 미지수가 있다. 이거를 일본의 엔카 팬들이 좋아할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한국과 일본 가수가 대결을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이 왔을 때 일본 쪽에서는 그럼 이게 더 리스크가 적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 트로트 인기가 높으니까 이 방송이 일본 쪽에선 관심을 못 얻어도 나중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할 때는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일본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작사나 방송국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보험이 되니까 이게 더 안전하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어색한 지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트로트와 엔카의 관계 설정이에요. 그냥 일본에서 따로 경연 방송을 했으면 엔카 경연 방송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진행을 할 때는 트로트와 엔카의 관계 설명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트로트, 일본에서는 엔카 경연이라고 말을 하게 되려면 두 개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설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저는 트로트와 엔카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엔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트로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건 누군가는 음악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떤 음악의 어떤 장르 안에서도 여러 곡을 비교하면 생기는 차이예요. 트로트 안에서도 현철님 노래랑 태진아님의 노래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태진아님의 노래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장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엔카라고 말하는 곡들 안에서 정통 엔카다, 뭐 가요에 가깝다 라고 구분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같은 엔카 가수들 안에서도 비교하면 전혀 다른 곡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특징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같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트로트가 엔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한국과 일본을 연결시킬 때 일본에서는 엔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트로트가 엔카랑 똑같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국민 정서상. 근데 그 관계를 설정을 하고 뭔가 정의를 하는 걸 이 방송 안에서 하기가 어렵죠. 이게 같다 틀리다 말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은 그냥 설명 안 하고 엔카랑 트로트는 다르다라고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한국에서는 문제될 요지가 적으니까. 근데 뭐가 다른지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뭐가 다른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을 계속해서 만약에 시즌이 지속되면 이게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를 봐서 나중에 사실 엔카랑 트로트는 거의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은 엔카랑 트로트가 다르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초점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활동에 일단 메인에 있으니까 엔카를 빼버리고 그냥 트로트 경연 방송이라고 설정을 해버려요. 왜냐면 트로트랑 엔카가 다르니까 한국에선 트로트, 일본에서는 엔카 경연을 하고 한국의 트로트랑 일본의 엔카랑 붙는다고 하면 트로트랑 엔카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데? 라고 계속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엔카를 빼버리고 한국이나 일본 양쪽 다 트로트 가수들을 뽑아서 대결시킨다라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방송 제목이 엔카가 아닌 트로트 걸즈 재팬이 된 거예요. 엔카 걸즈 재팬이 아니라. 그래서 요 일본 방송의 설명을 보면 엔카란 얘기가 없고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로트 오디션이 일본에서 처음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방송이 전체적인 방향이 한국 가수들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한국 트로트 가수를 일본에 노출하는데 좀 투자를 하는 느낌?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에요. 최종 목표는 그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방송 연출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표 대결이라고 포장을 해야 되니까 보시면서 연출에 대한 어색한 점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방송을 그냥 한국 가수들 일본에 홍보시키기라고 하면은 방송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가수들 일본 노출시키는데 저 일본 참가자들 들러리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들러리들이 그냥 들러리만 아니고 그 친구들도 일본에서 딱히 할 게 없는데 너희들 한국에 와서 활동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엄청 좋은 메리트를 주면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초점은 이 한국 가수들 일본 진출시키기다. 그래서 참가하는 연예인들도 보시면 그래요. 이게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한국 가수들이 유리하게 짜인 판인데 일본의 엔카 가수 쪽에서 여기에 선뜻 심사위원으로라도 참여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일본 가수들 섭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본 쪽 패널들을 보면 한국으로 귀화를 한 한국 연예인인 강남이 메인이고, 오죽 일본 쪽에서 패널을 구하기 힘들면 일본 방송 제작자가 패널로 참가를 하고요. 심지어 저기 앉아있는 나이트 템포라는 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귀화 안 했을걸요? 한국인 DJ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 쪽 패널로 참가해서 계속 일본말로 얘기를 해요. 강남도 한국말, 일본말 섞어 쓰는데 저분은 계속 일본말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색한 지점들을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안 하면 보시면서 막 댓글이나 불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 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트로트 걸즈 재팬이 일본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 아베마 TV에서 1화의 조회수가 18만이 나왔거든요. 근데 방송 7화에서 최저 조회수가 나왔는데 1.5만이 나왔어요. 최종화가 10만 나왔나? 그러니까 평균 조회수가 10만이 안 돼요. 거의 막 3만, 5만 나왔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네. 일단 트로트라는 걸 아예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은 트로트 걸즈 재팬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현역 가왕이 할 때 그 당시에 같이 했던 미스트롯 3 시청률을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체급이 맞지 않는 싸움이다. 그러나 일본 제작자 쪽에서는 이 한일 가왕전이 한국 쪽에서 인기를 얻어서 한국에서 수익을 얻으면 되고요. 여기 참가한 일본 가수들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어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 일본 활동할 때 콜라보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리즈를 뭐 시즌2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일본 OTT 업체나 방송사 입장에서는 콘텐츠 확보가 되고, 나중에 그냥 이 포맷을 사놨으니까 따로 일본에서 엔카 경연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는 방송이지만 일본에서도 이게 더 낫겠는데 하고 응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쪽 이제 MBN이나 제작사 이제 크레아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TV조선의 트로트 시리즈를 능가하는 새로운 트로트 컨텐츠를 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고요. 참가자들을 일본에 진출을 시킨다면 한 방에 역전시키는 거죠. TV조선 트로트 시리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 큰 그림은 이 프로그램으로 배출한 한국 트로트 가수를 일본에 진출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배출한 일본 트로트 가수를 한국에서 활동시키겠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요 현역 가왕이 끝나고 탑세븐이 갑자기 일본에 가서 버스킹을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쟤네들이 왜 일본에 가서 버스킹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다 이 방송의 최종 목표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 지금 한국에서 저 일산 CJ 센터에서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다 한국 쪽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한국과 일본의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가한 일본 가수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한국 방송에 참가했다는 경력이 생기면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참가자들은 이미 현역 가왕을 통해서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쩌면 일본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다음에 남자 버전이 개최될 수가 있고요. 시즌2가 개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이라 한국에서도 특히 일본에서는 참가자들이 적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 다음번에는 일본에서도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를 할 거예요. 이 방송에 참가하면은 인기를 많이 얻고 불가능했던 한국에서까지 우리가 활동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일본에 알려지면 일본에서도 다음에는 엔카 경력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우승자 전유진님을 필두로 뭐 마이진, 김다연, 박혜신, 별사랑, 그리고 가수 린님과 미국 국적의 마리아님도 참가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후쿠다 미라이, 우타 고코로 리에, 아즈마 아키, 마코토, 스미다 아이코, 나츠코, 카노 미유상이 참가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일본 방송을 봤을 때는 노래 잘하시는 참가자들이 너무 적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최종 확정된 이 7명 분들은 그래도 이 안에서는 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뭐 그래도 한국 참가자들과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방송 1화를 보면서 나오시는 참가자들의 뭐 이력이라던가 그 무대를 놓고 상세한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